어르신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 때문에 속상하신 적 많으시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 같을 텐데요. 그런데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무작정 따라했다가 오히려 큰일 날 뻔했던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올해 91살 된 의사 박지훈입니다. 60년 넘게 환자분들을 돌봐왔지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우리 이웃 초에 어르신도 맨발 걷기를 하시다가 발에 난 작은 상처가 덧나 당뇨 합병증으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일 같지 않습니다. 사실 저도 작년에 맨발 걷기를 잘못 시도했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까지 갔으니까요. 제 아내는 제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답니다. 아니, 박 박사님 같은 의사가 맨발 걷기 때문에요? 하고 놀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제가 환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에 정말 놀랐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아픈 우리 어르신들, 손주들이 할아버지 맨발 걷기가 그렇게 좋대요. 한번 해보세요. 권할 때 무작정 따르시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지금 91살인데도 매일 30분씩 맨발로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았던 제가 지금은 약도 줄였습니다.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올바른 맨발 걷기입니다.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맨발로 뛰어놀았는데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왜 위험할까요? 그 이유와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하는 방법, 오늘 제 목숨을 건 경험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어르신들의 무릎 통증, 당뇨, 혈압 문제에 분명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건강이 달린 중요한 이야기니까요. 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작년 초, 제 건강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혈압은 계속 오르고 당뇨 수치도 들쑥날쑥했지요. 무릎이 아파 걷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의사로서 약에만 의존하는 것의 한계를 잘 알기에 뭔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다 그렇잖아요. 약 먹는 것도 지긋지긋하고 병원 다니는 것도 힘에 부치고 저도 똑같았습니다. 약봉지가 신발장 하나를 다 채울 정도였으니까요. 한때는 제가 그 약들을 처방하던 의사였는데 이제는 제가 그 약을 먹는 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손자가 보여준 유튜브 영상에서 맨발 걷기가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를 얻잖아요. 할아버지,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요즘 유행이래요. 하면서 보여주더군요. 맨발로 걸으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몸에 기운이 생기고 발바닥 통증도 완화된다고요. 전부 제게 절실히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었죠. 의사인 제 생각에도 이론적으로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발바닥의 수많은 경혈을 자극하고 땅과 직접 접촉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분명 맞는 이야기였죠. 한의학에서도 발바닥 자극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제가 젊었을 때도 그런 이론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아무런 준비나 생각 없이 무작정 시작한 것입니다. 의사인 제가 이런 실수를 했다니 지금 생각해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첫날 아침 일찍 아파트 뒤편 흙길로 나섰습니다. 안개가 살짝 낀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이었죠. 신발과 양말을 벗었습니다. 처음 맨발로 흙을 밟는 순간 차갑지만 기분 좋은 느낌이었습니다. 아, 이게 바로 자연이구나 생각했죠. 딱 30분만 걸어보자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바닥이 따끔거리고 불편했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밟히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발을 찌르기도 했지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며 계속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발을 씻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발바닥이 조금 붉어졌지만 그건 당연하다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증거라고 스스로 위안했습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당뇨 환자인 제게는 이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당뇨가 있으면 작은 상처도 잘 아물지 않고 쉽게 감염된다는 사실, 의사로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환자가 되니 깜빡 잊었던 모양입니다.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곪기 시작했습니다. 붉게 부어오르고 만지면 열감이 느껴지며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소독약 좀 바르면 괜찮아지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했죠. 게다가 다음 날 아침에는 감기 기운과 함께 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나이에 갑작스러운 새로운 자극을 주니 몸이 혼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몸살 기운에 어지럼증까지 느꼈지만 이틀만 쉬면 괜찮겠지 라고 또 넘겼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저는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화장실에 가려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끼며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가눌 수가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빨리 발견해서 앱실 9를 불렀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발견하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응급실에서 의사는 제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셨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고령자분들에게 발 관리는 생명과 직결됩니다. 발의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의사인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60년간 환자들에게 조심하세요라고 신신당부했던 제가 정작 제 자신은 조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저처럼 위험한 실수를 하지 마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이 글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의사로서 맨발 걷기의 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맨발 걷기는 분명 건강에 좋은 점이 많습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 말단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또한 맨발로 땅을 직접 밟으면 접지 효과, earthing가 생깁니다. 이를 통해 몸의 염증 수치가 낮아지고 부기가 줄며 수면의 질이 향상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분들, 그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맨발 걷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당뇨병 환자, 발의 감각이 둔해져 상처가 생겨도 알아차리기 어렵고 상처 치유가 더딥니다. 심장질환 환자, 갑작스러운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기력이 약하신 분들, 작은 상처나 충격에도 몸이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발 모양에 문제, 평발, 무지외 반증 등가 있는 분들, 맨발 걷기가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거나 발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위험 요소를 간과하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절대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시작하는 것, 돌이나 위험물이 많은 땅에서 바로 시작하는 것, 발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오래 걷는 것, 날씨나 땅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걷는 것, 혼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작하는 것, 이런 식으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는 저처럼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3일, 그리고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발의 골문 상처는 항생제 치료로 나았지만 제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평생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온 의사가 스스로의 부주의로 아픈 사람이 되다니요. 병원 침대에 누워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만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60년간 환자들에게 조심하세요 라고 말했던 제가 정작 자신은 조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옆 침대에는 저보다 10살이나 젊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도 비슷한 이유로 입원하셨더군요. 맨발 걷기는 아니었지만 손주가 알려준 요가를 따라하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선생, 우리가 젊은 사람들 따라 하려다 일이 됐구먼. 우리 나이에 맞는 방법이 따로 있을 텐데 말이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이에 맞는 방법이 분명 있을 겁니다.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 쓰라린 경험은 제게 큰 배움을 주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젊은 재활의학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제게 맨발 걷기의 장점은 그대로 누리면서도 고령자에게 안전한 방법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박 선생님, 맨발 걷기를 그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차근차근 안전하게 시작하는 방법이 있어요. 70대, 80대, 90대 어르신들도 맨발 걷기로 건강을 되찾은 사례가 많습니다. 그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보여준 의학 자료에는 맨발 걷기의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도 실려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균형 감각 향상과 낙상 방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죠. 그런데 왜 저는 이렇게 되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준비 없이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박 선생님처럼 의학 지식이 풍부하신 분도 실수하시는 걸 보면 일반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그 의사가 알려준 방법대로 퇴원 후 천천히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후 제 혈압은 안정되었고 당뇨 수치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무릎 통증도 줄었고 밤의 잠도 훨씬 잘 자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몸에 다시 활력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91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매일 아침 30분씩 안전한 방법으로 맨발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따라 하시면 맨발 걷기의 좋은 점들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의사에게 배우고 직접 경험한 안전한 맨발 걷기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하니 메모해 두시거나 이 글을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6일까지 방법.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갑자기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발이 적응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단계 1주차. 집안에서 양말만 벗고 하루 9분, 10분 걷기. 2단계 2주차. 집안에 얇은 담요나 수건을 깔고 그 위를 10분 걷기. 3단계 3주차. 베란다나 깨끗한 발코니에서 짧게 걷기. 4단계 4주차 이후. 공원의 부드러운 잔디밭처럼 안전한 땅에서 5분, 10분 시작, 천천히 시간 늘리기. 이렇게 천천히 시작하면 발바닥 피부가 단련되고 발 근육도 적응합니다. 매일 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특히 당뇨가 있다면 발 관리가 생명입니다. 걷기 전 발에 상처, 물집, 붉은 반점 등이 없는지 거울을 이용하거나 가족에게 부탁해 확인하세요. 걷기 후 발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전히 말리세요. 특히 발가락 사이. 보습 크림을 발라주세요. 작은 상처라도 발견되면
완전히 나을 때까지 맨발 걷기를 중단하세요. 제 친구 오 선생님은 당뇨가 있는데 작은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 결국 발가락 절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안전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모든 곳이 맨발 걷기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추천 장소: 깨끗한 집안, 관리가 잘 된 잔디밭, 너무 뜨겁지 않은 모래사장, 맨발 걷기 전용 공원길. 피해야 할 장소: 돌, 자갈 많은 곳, 유리 조각 등 위험물이 있을 수 있는 도시공원, 농약 살포 가능성 있는 잔디밭,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땅. 적당한 시간만 걸으세요. 짧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처음 1주, 5분 이내, 2, 3주차, 10분, 1달 후, 15분, 3달 후, 20분, 최대 30분. 매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3.4번이면 충분합니다. 우리 몸도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안전 도구를 활용하세요. 완전한 맨발이 불안하거나 불편하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맨발 신발. 맨발 느낌은 살리면서 발을 보호해주는 얇은 신발입니다. 지팡이 또는 워킹 스틱. 균형 잡는 데 도움을 주고 넘어질 위험을 줄여줍니다. 저도 처음엔 지팡이 없이 걷다가 넘어질 뻔한 후로는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하세요.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면 훨씬 안전합니다. 특히 처음 시작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 발 상태를 확인해주고 비상 상황 시 바로 도울 수 있습니다. 저도 아내와 함께 시작했고 가끔 손녀와 함께 걷는데 정말 즐겁습니다. 만약 혼자 해야 한다면 반드시 휴대폰을 소지하고 사람이 비교적 많은 곳에서 하세요. 최근 저희 아파트 옆 할아버지께서 혼자 맨발 걷기 하다 넘어져 한참 동안 누워 계셨다고 합니다.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몸 상태를 존중하세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맨발 걷기를 쉬거나 중단하세요. 몸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 발에 상처가 있을 때,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땅이 젖어 미끄러울 때, 피곤함을 느낄 때. 우리 나이에는 무리하는 것보다 쉬는 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가끔 피곤하면 그냥 걸읍니다. 다음 날 더 상쾌하게 걸을 수 있으니까요. 안전한 맨발 걷기 후 제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들. 저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젊은 의사의 조언대로 집안에서 맨발로 걷는 것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루 5분, 일주일 후엔 10분으로 늘렸고 한 달이 지나서야 집 밖 잔디밭에서 맨발 걷기를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또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며 걱정했지만 제가 의사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는 것을 보고 조금씩 지지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아내도 가끔 저와 함께 집 안에서 맨발 걷기를 합니다.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오랜 친구인 김 교수가 방문했습니다. 제가 맨발로 거실을 걷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더군요. 박 박사, 자네 또 맨발 걷기 하나? 지난번에 병원까지 실려갔다면서.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맞아. 그런데 이제는 방법을 제대로 알지. 안전하게 하는 법을 배웠거든. 호기심 많은 김 교수도 결국 신발을 벗고 저와 함께 잠시 걸었고 그 후로 그도 집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제 몸에는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찾아왔습니다. 혈압 안정, 20년 넘게 먹던 혈압약의 용량을 의사와 상담 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띵하던 증상이 사라지고 훨씬 맑아졌습니다. 숙면, 평생 잠들기 힘들었던 제가 이제는 베개에 머리를 대면 10분 안에 잠이 듭니다. 예전에는 잠들려고 2시간씩 뒤척였는데 정말 큰 변화입니다.
발 감각 회복. 당뇨로 둔해졌던 발의 감각이 훨씬 예민해졌습니다. 발가락 움직임도 더 수월해졌고 양말의 질감까지 느껴집니다. 무릎 통증 완화. 맨발 걷기가 바른 걸음걸이를 되찾게 해주면서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여준 것 같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훨씬 편해졌고 얼마 전에는 아파트 3층까지 계단으로 올랐는데 통증이 거의 없었습니다. 정신이 맑아짐. 아침에 맨발로 잔디를 걸으면 하루가 상쾌하게 시작됩니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 집중력도 높아졌고 옛날 환자 이름도 더 잘 기억납니다. 소화 개선, 식사 후 항상 더부룩했던 느낌이 많이 줄었습니다. 맨발 걷기가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발목 및 종아리 강화. 맨발로 걸으면 발의 작은 근육들이 더 많이 사용되어 발목과 종아리에 힘이 붙습니다. 덕분에 균형 감각도 좋아져 넘어질 위험이 줄었습니다. 스트레스 감소. 아침에 맨발로 잔디를 밟으며 새소리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스트레스 받을 일 많은 세상인데 맨발 걷기 덕분에 마음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물론 이 모든 효과가 오직 맨발 걷기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면서 다른 생활 습관들도 긍정적으로 변화했으니까요. 하지만 맨발 걷기가 제 건강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합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자면 맨발 걷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발바닥 신경 자극이 뇌로 전달되어 전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다양한 지면 자극이 발 근육을 단련시켜 균형 감각을 향상시킵니다. 땅과의 접촉, 접지, 이 체내 염증 반응을 줄여 부기를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연을 느끼는 감각 자체가 스트레스를 줄이고 기분을 좋게 만듭니다. 제 경험은 한 사람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91살 노인도 이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동네 이 할머니도 제 조언대로 안전하게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2달 만에 허리 통증이 많이 줄었다고 기뻐하십니다. 또한 할아버지는 발바닥 통증이 사라졌다고 하시고요. 송할머니는 발가락 사이가 짓물러 고생하셨는데 맨발 걷기 후 발을 잘 말리는 습관이 생겨 그 문제도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경로당에서 맨발 걷기 동호회도 만들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아침 저희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에 모여 함께 맨발 걷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는데 이제는 15명까지 늘었습니다. 함께하니 더 즐겁고 안전합니다. 여러분도 이 글에서 알려드린 방법대로 따라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맨발 걷기 시작 전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맨발 걷기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평소 다니시는 병원의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세요. 현재 복용 중인 약. 제가 먹는 약 중에 혹시 어지럼증을 유발하거나 균형 감각에 영향을 주는 약이 있나요? 맨발 걷기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저도 혈압약을 먹는데 가끔 갑자기 일어설 때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맨발 걷기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제가 당뇨가 있는데 발 감각이 어느 정도 떨어진 상태인가요? 맨발 걷기가 안전할까요? 발 감각이 많이 둔화된 상태라면 맨발 걷기는 매우 위험합니다. 당뇨 환자는 발신경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뼈 건강, 골다공증. 제가 뼈가 약한 편인데 맨발 걷기 중 넘어질 위험은 어느 정도일까요? 골밀도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을까요? 저희 동네 김할머니는 골다공증 약을 드시고 계셨는데도 맨발 걷기 중 넘어져 고관절 골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발 모양. 제 발이 평발이거나
엄지발가락이 휘었는데 무지외반증. 맨발 걷기를 해도 괜찮을까요? 통증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오른쪽 발이 약간 안쪽으로 휘어 있어 처음에 맨발 걷기 할 때 그 부분이 더 아팠습니다. 발 모양에 맞는 준비 운동법을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심장 문제. 제가 심장이 조금 안 좋은데 어느 정도의 맨발 걷기 운동이 안전할까요? 평소 계단 몇 개만 올라도 숨이 차다면 맨발 걷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약간의 부정맥이 있어 처음에는 아분만 걷다가 천천히 늘렸습니다. 관절 상태. 무릎 발목 관절염이 있는데 맨발 걷기 방법이나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도 오른쪽 무릎 관절염 때문에 의사가 알려준 무릎 보호 걸음걸이로 걸어야 했습니다. 피부 상태. 발바닥 피부가 너무 약하거나 무좀 같은 문제가 있는데 맨발 걷기 전에 치료해야 할까요? 무좀이 있다면 맨발 걷기로 더 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치료 후 시작하세요. 의사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선생님, 제 현재 건강 상태에서 맨발 걷기를 시작해도 안전할까요? 맨발 걷기를 한다면 하루에 몇 분, 일주일에 몇 번 정도가 적당할까요? 맨발 걷기 전후로 발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맨발 걷기 중에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더 지켜봐도 될까요? 맨발 걷기와 함께하면 좋은 다른 운동이 있을까요? 만약 담당 의사가 현재 건강 상태로는 맨발 걷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그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모든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 고령자들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 역시 의사와의 상담 없이 시작했다가 큰 고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시고 꼭 의사와 상담한 후에 안전하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제 친구 중에는 의사의 만류에도 무리하게 맨발 걷기를 시작했다가 결국 당뇨 합병증으로 발가락 괴사가 와서 절단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곡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는 좋지만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제 경험과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맨발 걷기는 분명 우리 몸에 활력을 주는 좋은 활동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오히려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안전한 맨발 걷기의 핵심.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집안, 밖, 짧게, 길게. 발 관리에 신경 쓰세요. 매일 확인, 상처, 시 중단. 안전한 장소를 고르세요. 부드럽고 깨끗한 곳. 적당한 시간만 하세요. 무리하지 않기, 안전 도구를 활용하세요. 지팡이, 맨발, 신발 등. 함께 하세요. 혼자는 위험. 몸 상태를 존중하세요. 컨디션 안 좋으면 휴식. 꼭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 맞춤 조언 필수. 저는 이제 91살의 나이에도 매일 아침 맨발 걷기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시작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다녀온 후 올바른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부디 저와 같은 실패를 겪지 않고 처음부터 안전하게 맨발 걷기에 좋은 점들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죽을 뻔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무지함, 몰랐기 때문에 위험했던 것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은 이미 저보다 한 걸음 앞서 있습니다. 이 글을 쓴 이유는 단 하나. 제가 겪었던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 때문입니다. 60년간 의사로 살아온 제가 어르신들께 마지막으로 드리는 처방전입니다.
잘못된 맨발 걷기는 독이 될 수 있지만 올바른 맨발 걷기는 생명력을 불어넣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실수만 하지 않았더라면 당뇨 합병증으로 발을 잃고 결국 세상을 떠난 제 친구 윤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귓가에 맴돕니다. 여러분은 부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 하나로 단 한 분의 생명이라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오랜 의사 생활의 가장 큰 보람일 것입니다. 맨발 걷기, 잘하면 약이 되고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약이 되는 맨발 걷기를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교훈. 무엇이든 제대로 알고 안전하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을 위한 노력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도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발걸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맨발 걷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어르신들의 소중한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91살에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여 건강을 되찾았다면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다만 부디 안전하게 시작하세요. 제대로 알고 시작하면 맨발 걷기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과 활력을 선물하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